그렇습니다. 윤석열 맞죠? 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민주당의 당대표 이재명 대표께서 허성무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뜨거운 함성으로 불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인사드립니다.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창원 시민 여러분 살기 힘드시죠? 견디기 힘드시죠?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허성무라는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는 국민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창원 시민 여러분, 제가 여기 모퉁이를 돌면서 우리 허성무 후보가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정확하게 맞는 말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맡긴 세금과 권한으로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이 나라에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라고 권력을 주었더니 그들의 대체 한 일이 뭐겠습니까? 자기들 뱃속이나 채우고 자기 가족들 범죄 은폐하고 그 억울하게 죽은 최혜병 진상규명하는 거 못하게 막고 은폐하고 조작하다가 심지어 관련자를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해외 도피나 시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우리 서민들 지원 예산 삭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행사하는 그 모든 권력 국민의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누누이 얘기해도 그들은 자기들이 행사하는 그 권력이 마치 부모에게 상속받은 것이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자기 것인 줄 착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그 권력을, 그 예산을 국민들을 위해 써야 한다. 국민에게 무한 책임져야 하는 것이 바로 대통령이고 국회의원이고 공직자다 라는 것을 우리 손으로 확실하게 4월 10일에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을 믿어도 되겠죠? 이번에도 설마 그들의 눈물작전, 읍소작전, 그리고 가짜 사과에 속아가지고 다시 또 그들의 체제를, 그들의 권력을 용인하지는 않겠죠? 그렇게 하려는 분들 계시면 뜯어 말려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국민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줍시다. 국민이 위대한 이 나라의 주인인 걸 확실하게 증명해 줍시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안 그래도 축적해서 쌓아놓고 있는 재벌들, 초부자, 초자산가들한테 세금 깎아주는 거 잘못된 것이다. 서민들 지원 예산 삭감하는 거 잘못된 거다. R&D 예산 대규모 삭감해서 우리나라의 젊은 연구자, 과학자들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면 쫓겨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죠. 참 한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정말 먹고 살기 어렵지요. 정말 가게들 저기 성원 그랜드 쇼핑도 먹고 살기 어려울 거고 저기 대우 공인중개사도 얼마나 어렵겠어요. 동네에 돈이 돌아야 장사가 될 것 아닙니까? 돈이 돌아야 뭐 물건도 팔고 할 것 아닙니까? 주민들, 우리 국민들 주머니가 텅텅 비어가지고 먹고 죽을래도 돈이 없는데 이럴 때 수요가 줄어서 경기가 침체되고 있으면 나라가, 국가가 나서서 돈이 돌게 하는 게 바로 경제정책 아닙니까? 뭐 경제라고 하는 게 별겁니까?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사는 거고 돈이 돌지 않으면 경제가 죽는 겁니다. 돈은 돌아서 돈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돈이 순환이 멈췄어요. 경제가 순환이 안 돼서 침체가 왔습니다. 돈을 쓸 수가 없어요. 매출이 오르지 않으니까 역과하게도 장사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원래 우리가 하던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 소비를 늘려야 경제가 살 것 아닙니까? 코로나 때 우리 장사 안 되고 먹고 살기 어려워 힘들 때 가구당 100만 원도 안 되는 돈 지역 화폐로 줘서 창원 사람은 창원에서 돈 쓰게 하고 골목에서만 쓰게 했더니 그 돈이 돌고 돌아서 한 6개월 동안 우리 먹고 살만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경제정책입니다. 이 한심한 분들아. 그게 바로 국가가 할 일입니다. 큰 돈 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전국을 다니면서 이거 해주겠다 저거 해주겠다 약속했는데 평소에는 가만히 있더니 뭐 하고 있는지 몰랐는데 굳이 선거 때 되니까 20몇 번인가 전국을 다니지 않았어요. 관권 선거하는 거, 불법 선거하는 거 좋습니다. 대통령이니까 마음대로 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이건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그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해주겠다고 약속한 거 실천하려면 1000조 원 든다는 얘기가 있던데 1000조 원은 있고 가구당 10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경제 살릴 13조 원은 없는 겁니까, 여러분? 그 주머니는 그 주머니고 이 주머니는 이 주머니고 딴 주머니입니까? 그게 누구 개인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이런 엉터리 국가 살림을 하니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가 무려 북한보다도 못한 200대 무역 적자 국가로 전락하지 않습니까?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아리백이 뭔지도 모른다고 하니 재생에너지 조달길이 앞으로도 막막합니다. 재생에너지를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겠다. 우리 모두가 알죠? 그게 뭐죠? 아리백이라고 온 국민이 하는데 그들은 몰라도 된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출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수출 기업들이 수출길이 장기 수출길이 막혀서 생산기지를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옮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가 7%, 8%밖에 안 돼서 한 개 수출 대기업이 쓰기도 부족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5년, 10년 후에 한국의 재생에너지가 계속 늘어나지 않고 유럽, 미국은 재생에너지가 넘쳐날 때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제품만 산다. 이게 확고하게 정착될 것인데 그때 대한민국에서 생산한 제품은 팔 길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국내 생산기지가 사라지고 국내 좋은 일자리가 다 사라지면 이 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정권한테 정치를 계속 맡길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투잡하고 새벽에 우유 배달, 신문 배달하면서 쓰리잡 하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다고 우리 자식들한테 학원 1시간이라도 더 보내서 좋은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서 그래서 능력 길러서 좋은 회사 취직하게 하겠다고 죽을 똥 살 똥 우리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배운 능력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산업 경제 기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정권에게 맡겨놓으면 지금 2년만 이거 2년도 안 됐습니다. 2년도 안 된 시간에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후퇴를 시켰는데 만약에 앞으로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이 방향으로 가면 이 나라가 남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4월 10일에 심판해야 되겠죠. 정신이 번쩍 들게 회초리를 들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라 살림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의 삶을 망치고 이런 식으로 이 나라 미래를 훼손하면 엄정하게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허상무와 함께 확실하게 증명하겠습니까? 국민 승리의 날입니다. 허상무가 이긴 게 뭘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민주당이 이긴 게 그 다음으로 뭘 중요하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국민이
국민을 배반한 정치 세력과 싸워서 국민이 승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허성무 국민 승리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시장할 때 열심히 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기회를 안 주세요? 여러분은 주시려고 노력했겠지요. 그러나 부족했다. 주변에 투표 포기하는 분들, 정치에 실망해서 외면하는 분들, 이번에는 외면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설득해서 반드시 허성무를 통해 창원 시민들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허성무는 잘 준비된 훌륭한 국민의 도구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정치는 지배자가 아닙니다. 정치는 국민의 충직한 일꾼들인 것입니다. 허성무는 충직합니다. 사적 이익 추구하느라고 공적 권한을 남용한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창원시 발전만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제 민주당과 함께, 이재명과 함께, 전국의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이 퇴행을 멈추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지요? 정말 여러분, 허성무 정말 아깝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좋은 자원 어디 있어요? 우리 이제는 경남도 사람 중심으로, 국민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난 이 색깔 좋아. 난 누구하고 거리상으로 가까워. 그러니까 부정부패해도 괜찮아. 국가 정체성이 의심되는 사람도 괜찮아. 국민을 배반해도 괜찮아. 무능해도 괜찮아. 무지해도 괜찮아. 그리고 국민의 삶에 무관심해도 괜찮아. 색깔이 같으면 돼. 이런 분 이제는 없죠?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국민이 맡긴 권한과 예산을 국민을 위해 쓸 수 있는 충직한 일꾼, 그런 일꾼으로 허성무 적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배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도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의도에 가서 경험을 해보니까 다 똑똑한 분들이긴 한데 눈 두 개, 귀 두 개, 입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무려 1억 개의 눈과 귀, 5천만 개의 입으로 말하고 듣고 보는 집단 지성체들입니다. 여러분, 국민은 위대한 존재입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나 이 위기를 구해준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바로 민중들이고 백성들이고 국민들이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위기 아닙니까? 경제도 위기입니다. 민생도 위기입니다. 한반도 평화도 위기입니다. 민주주의도 위기입니다. 국제적인 망신 국가가 돼가고 있습니다. 외교, 평화정책, 경제정책, 민생정책 다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역주행을 국민들이 나서서 멈춰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세계에 인정받는 모범적인 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성장하는 10대 경제 강국을 넘어서서 5대, 4대 경제 강국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제관계를 제대로 개선하고 실리 중심의, 국익 중심의 외교를 복원해서 기업들의 경제 영토를 넓히고 수출을 늘려서 다시 세계 4대, 5대 무역 흑자 국가로 다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재생에너지 중심 국가로 신속하게 탈바꿈해서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국내에서 생산해서도 얼마든지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정상적인 선진 경제 국가 우리 만들어야죠. 평화로운 나라로 되도록 합시다. 우리 전쟁에서 이기면 좋습니까? 대량 파괴되고 대량 사망하고 난 다음에 더 많이 살아남아서 이기면 좋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안보입니다. 그게 진짜 안보 능력입니다. 힘을 과시해서 적대감을 키우고 강대강 대결로 부딪히면 외국인 투자가 국내에 남아나겠습니까? 긴장이 격화되면 경제가 나빠집니다. 투자가 줄어듭니다. 평화가 그래서 경제입니다. 평화가 곧 밥 아닙니까? 평화는 민주 정권이 추구해왔고 전쟁의 위기는 보수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생겼던 것입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반도에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우크라이나, 중동에 이어서 다음에 전쟁이 벌어진다면 그건 바로 한반도다. 이게 미국에서 나오는 공식 경고 아닙니까? 이런 나라에 외국인들이 뭐하러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경제가 나쁜데 경제가 점점 나빠지게 돼요. 이걸 방치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은 더 잘 살고 싶고 우리 자식들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주고 싶고 이 나라가 좀 세계적으로 자부심 갖는 나라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정부에서 그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엄청나게 후퇴하고 퇴락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멈춰 세워야죠. 여러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더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 그거 바로 여러분 손에 지금 이 순간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손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 대한민국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이번 투표에 임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시겠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외면하고 방관하면 중립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포기하고 외면한 그 공간, 국민의 상당한 다수가 포기한 주권, 투표, 그것은 바로 기득권자의 몫이 됩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은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정치는 나쁜 거야, 더러운 거야. 정치 옆에 가지 마, 관심 갖지 마. 정치 혐오를 부추깁니다. 정치 무관심을 부추깁니다. 왜? 그들이 포기하는 만큼 자신들의 몫이 확보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반대로 해야 됩니다. 정치는 중요한 거야. 정치 더러워 보여도 반드시 참여해야 돼. 차라리 국민의 힘을 찍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참여해라. 이렇게 얘기해서 가서 찍으라고 하면 국민의힘 찍겠어요, 설마? 맞습니다. 반드시 참여하자. 선택은 다음이다. 가능하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 있도록 사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어디인지를 잘 선택하자. 국민을 위해서 진정 충직하게 일할 사람이 허성무 아니냐? 허성무에 관한 정보를 열심히 알려주면 저절로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포기하지 말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대한민국이 운명이 달려있다는 생각으로 사전투표도 열심히 해주고 일찍 투표합시다. 한 명이 3표씩 확보합시다. 1인 3표. 1인 3표 뭔 말인지 알죠? 한번 손을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제주도, 그 다음에 경남, 부산, 울산 거쳐서 대전, 대구, 충청도 내일 모레까지 제가 순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원래는 이 동네를 좀 같이 순회를 하면서 우리 창원 시민들과 함께 손도 좀 잡아보고 말씀도 좀 나눠보고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상황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대표님, 합천에 한번 와주세요. 어디에요? 합천이에요. 합천에 한번 오라고요. 네, 합천에 잘해준다고 오라고 한답니다. 네, 그거는 제가 이따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선거법 희한한 게 있어가지고. 자, 여러분, 저는 이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이 현장에 계신 분들은 비록 소수지만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거대한 혁명도 결국은 누군가의 한 사람으로부터, 소수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첫 출발지입니다. 강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냇물들이 모여서 강물이 되는데 그 냇물들도 결국은 이렇게 하늘에서 떨어진 한 방울 한 방울 빗방울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역사를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남에도 창원에도 새로운 역사를 한번 써봅시다. 여러분 손으로 할 수 있겠지요? 한 명이라도 더 투표하게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전화하고 문자로도 한 번 더 보내고 포털 들어가서 뉴스 보고 나면 싫어요 좋아요도 한 번씩 손가락이라도 쓰고 커뮤니티에 댓글도 쓰고 개모임 카톡방에는 이번에 우리는 꼭 투표하자 라고 말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것은 결국 그들의 편, 기득권자를 편드는 결과가 됩니다. 포기하지 않게 설득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움직이게 되십니다. 정말로 단순한 원리가 있는데 우리는 한 명이 한 표씩을 행사하는 소위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한 명 한 명의 표를 가지고 권력이 만들어지는데 희한하게도 그 권력이 압도적 다수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소수 특권층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말씀드린 대로 국회의원 선거는 10명 중에 6명밖에 투표 안 한다고 합니다. 4명 가까이가 투표를 포기합니다. 그 4명의 몫이 곧 기득권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행동해서 권력이 국민과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는 그런 정상적인 민주공화국 우리 허성무와 함께 꼭 만들어 주십시오. 창원 시민들이 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허성무를 믿습니다. 창원 시민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은 출마 안합니다. 창원에는 허성무가 있습니다. 허성무를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